우리 회사에는 아니 꼰대가 있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가만 있자. 오늘 뭐죠? 교수님, 오늘은 구독자님들 댓글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제가 댓글로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달린 댓글,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오늘부터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를 모르게 시작한 거는 좀 저를 골려보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구독자님들의 질문이니까 당연히 제가 세 가지로 잘 정리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뭔데요? 구독자 노마드 베프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노마드 베프님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주부인데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꼰대는 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요즘 이런 질문 진짜 많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꼰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좀 곤란한 질문이네요. 제가 보통 답변을 잘 하는데요. 이 답변은 콱 막혀버리네요. 일단 제가 전형적인 꼰대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즉답을 하면 나이가 좀 들었는데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저는 꼰대의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마드 베프님은 되게 좋으시네요. 50이라는 나이가 사람들에게 꼰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이라는 걸 자각하고 계신 거예요. 꼰대의 본래적 속성을 정확하게 우선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데 자신은 꼰대이고 싶지는 않다. 나이를 초월해서 꼰대이지 않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질문이니까 일단 정의는 거기까지 해놓고요. 노마드 베프님이 바라는 바를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을 방법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꼰대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예요? 좀 어원이 궁금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에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하는 그런 방언이 있거든요. 그게 꼰대기가 왜 주름이 이렇게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한테 꼰대기 하다가 꼰대가 됐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는 그다지 큰 신빙성을 두지 않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백작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는 콩테예요. 근데 얘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꼰대가 되죠. 그런데 걔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꼰대라는 말이 됐다는 그런 설에 저는 신빙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왜 친일파들 중에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 됐지 않습니까? 백작칭호를 받기도 하고 자작칭호를 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꼰대라는 용어를 썼다는 설이 있어요. 얘가 이제 당연히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의식으로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꼰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스꽝스럽고 되게 미웠겠죠. 그래서 꼰대라는 어휘가 비하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점점 서울에 집중될 때요. 당연히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살기도 되게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서울의 변두리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분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은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화라고 할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고 그 말이 약간 잔류하다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너무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반발심에 선생님을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꼰대라는 말이 일반화되게 된 출발입니다. 꼰대라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어 콩테에 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실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꼰대라고 부르는 거는 이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경향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일종의 세대 간 갈등 같은 것을 포함하는 꽤 사회적 의미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BBC TV 알지 않습니까? 이 BBC TV에서 운영하는 BBC2라는 채널에서요,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다루는 영상을 송출한 적이 있어요. 이 방송에요, 오늘의 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꼰대를 다루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하는 내용으로 방영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꼰대가 그만큼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도 특이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서의 어떤 심각성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들어보니까 어원이랑 단어의 뜻에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다라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꼰대가 되는 요건을 4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반대합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나머지 3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자기 우월 의식이에요. 자, 자기 우월 의식을 갖는다는 건 2번째 성격으로도 바로 이어지는데 상대를 낮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우월 의식을 전제로 해서 서열적으로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 서열적으로 관계를 보는 게 2번째 요건이고요. 3번째가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사람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 나는 상사야.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치인이야. 뭐 등등해. 당신들은 보통 사람이지. 따라서 이 서열 하에서 내가 너희들을 가리킬 거야. 라는 마음의 작동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이 권위적이 되고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아는 것 같고 무엇인가 문제를 하면은 절대적인 해법이 있는 것처럼 장황설을 펼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요건인 나이는 원래대로면은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3개 자기 우월의식, 타인을 비하하는 서열의식, 그리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이것이 이제 꼰대의 3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일종의 세대 문화 같은 것인데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꼰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일반화시키면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꼰대적 속성이 자기 몸에서 튀어나오지 않으려고 더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요, 문제는 젊은 분들에게도 이제는 꼰대 속성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가요, 선생님들을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하다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새 상사를 꼰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시죠? 이제는 더 나가서 전 국민이 꼰대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 우리 적극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 많은 것이 꼰대가 되는 핵심 속성이 아니다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노마드 베프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노마드 베프님은 나이가 50대이시지만 전혀 꼰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확 가지시고요. 우리 조금씩 연습해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혜를 덧대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요? 태도는 권위적 태도의 반대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겠죠. 어의로는.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표정을 짓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제가 권하는 태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요가 학원 가면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사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상대를 사랑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이제 몸에 완전히 붙어버리면 여러분들 꼰대 되기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의 습관으로 제가 권합니다.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떤 말투로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투.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직방이에요. 제가 권하는 말투의 키는요, 의문형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언은 꼰대적 조언이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랑의 행위죠. 꼰대 안 되려고요, 조언이라고는 평생 안 하고 살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니까요. 꼰대적이지 않은 사랑의 조언을 할 수 있어야죠. 그 기가 막힌 방법이 의문형을 쓰는 거예요. 너 그랬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 의문형, 이게 벌써 상대를 존중하는 말버릇이거든요. 요거 하나로도 여러분들 상당히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썼죠. 요것도 굉장히 좋은 말버릇 중에 하나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조언의 뉘앙스를 담아서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은 그렇게 하는 게 옳아 라든지 그건 그렇게 해야지 라든지, 이렇게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하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 생각 방식 중에 하나니까 당신이 한번 참고해보면 어떨까 하는 뉘앙스를 담는 어법이 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어법이에요.
요 말습관도 같이 붙이시면은 다 붙여볼게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해 의문형 얘를 찜통시키면 여러분들 꼰대 안 되실 수 있어요. 말습관 한번 적극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꼰대인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결국은 일격이 들어오네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되게 꼰대였어요. 근데 지금 아닙니다.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변명을 하면 저는 정말 꼰대일 수밖에 없는 위치로 너무 오랫동안 산 거예요. 제가 교수한 지가 25년이 됐으니까요. 아무래도요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굉장히 선생으로서 의미 있는 동기잖아요.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목소리 커지고요. 엄청 적극적이 되고 막 강조하게 되고 이런 습성이 몸에 붙어버립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꼰대스럽다고 할 수는 없죠. 저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좀 꼰대스러운 태도로 오랜 기간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제 연구실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상담하거나 묻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는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나마스테의 기분으로 조용조용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앞에 학생을 앉혀놓고 막 강조를 또 해요. 완전 꼰대 되는 거예요. 제가 꼰대였어요 사실. 그런데 유튜브 영상 시작하고 아이캔 유튜브 대학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꼰대스러운 게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학원생들만 만날 때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아주 예민하게 제가 감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고친 상태고요. 따라서 결론은 현재는 꼰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꼰대 아닌 인간형으로 저는 성장해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답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저를 좋게 평가했나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누가 꼰대일까요? 우리 회사에는 아니 꼰대가 있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질문하고 보니까 꼰대와 관련된 오늘 이슈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노마드 베프님이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회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변화? 노마드 베프님은 변화를 전제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꼰대질을 좀 하기는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꼰대가 아니라고 우리 회사에 꼰대 있어요? 라고 정말 깜짝 놀라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마드 베프님과 같은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놀랐던 거지 생각해보면 제가 꼰대가 전혀 아닐 수는 없었지 않을까 이런 반성이 오늘 영상 찍으면서 확 밀려오네요. 더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더 고쳐가시면 우리 사회 영국 BBC에서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을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가 직장에서 다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꼰대의 전 사회화에 정말 불행한 상황이 오고 있지만 지금 막 좋아지고 있는 상태. 공감의 만남, 상호 존중, 각자성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현상이죠. 우리도 그 현상 속에서 노력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굉꼰이라든지 굉장한 꼰대 준말이죠. 젊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젊은 꼰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꼰대의 전 사회화가 이제는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세대가 갖고 있었던 문화적 취약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꼰대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의 새 문화에서는 사실은 동등함, 각자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점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질문하신 노마드 베프님이 나 나이 50인데 꼰대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셨듯이 이 영상 보시는 세대와 상관없는 젊은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꼰대가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상호 영향하에 끊임없이 생성해가는 스스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거는요, 유튜브에서 제가 방출하는 내용 자체가 꼰대죠. 내용적으로는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전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두를 꼰대스럽다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좀 뭐랄까 격한 입장? 그런 것으로부터는 여러분들 좀 더 너그러워지시고 자유로워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 노마드 베프님이 질문해 주신 이 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갖고 계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들도 노마드 베프님께 좋은 조언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